저자님께서 책을 이렇게 보면은 네. 굉장히 쉽고 쉬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네.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게 되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개미 투자자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평생의 직업으로 편안하게 본인의 직업을 가지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몇십 년간 해왔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How to 네. 전략적인 측면, 방법론 측면에서 좀 하고 있으니까 개미 측면에서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증시가 변동성이 좀 크고 오늘도 좀 낙폭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식시장이 예측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 며칠 지나고 보면 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대외 변수들이 워낙 이 변동성이 심하고 간밤에 이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확확 바뀌다 보니까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요. 앞으로도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찌됐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결국 수출을 주도하는 수출주 중심의 우리 사회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미치지 않을까. 또 미국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러를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 이렇게 량을 늘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더 이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들이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좀 이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지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집중해야 될 그런 것들이 배당주와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투자의 원칙이죠. 그런 부분으로 집중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도 요즘 이렇게 업종 이야기를 하면 많이 맞추기 어려운 그런 섹터인데요. 그래서 조금 실적주와 그다음에 이 배당주 중심으로 압축을 해서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워낙 그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니까 이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을 배분해주는 그런 기업에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세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실적 개선주. 그래서 실적 개선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요.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기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섹터이면서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배당 섹터들. 그래서 저는 고배당, 우리 배당 최근 들어서 많이 공시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한 8% 이상인 종목들, 여기에 리츠들도 요즘 7, 8% 이상씩 다 되거든요. 그래서 고배당 집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증권사의 목표가들 제시를 하잖아요. 그 괴리율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10,000원을 목표가로 했는데 지금 주가가 5,000원이다. 그럼 괴리율이 10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리율이 한 7, 80% 되는 그런 대형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예측치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괴리율이 벌어진 대형주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그리고 배당 8% 이상 좀 시장을 스텝 바이 스텝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좀 무관한 그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리오프닝 이슈와 함께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증시가 많이 흔들리면서 진짜 하락폭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뭐 2,600, 2,700 이렇게까지도 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토막 난 것도 많고요. 성장주 가운데서는. 그러면은 지금 조금 현금이 있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섹터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매수해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
투자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좀 손실 본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고요. 안전 마진, 안전하게 나는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무래도 배당주 중심으로 배당주.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성향을 좀 보시고 아니면 투자 목적을 좀 보시고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잖아요. 그런 성장주를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쳐다보는 거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배당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덜 내리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올 이 1월부터 3월까지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그렇구나.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고배당주 앞으로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배당도 챙기면서 주가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겨울이 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바라시면 고배당주에 접근하시는 저는 한 50% 정도는 지금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성장주들은 계속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포지션이 있으면 좀 일부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벨 전략을 좀 추구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투자의 성향, 자신의 그런 성향을 파악해서 그 성장주와 고배당주 사이에서 적절하게 비율을 믹스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앞으로 악재가 더 이렇게 힘을 발휘할 거냐, 호재가 더 힘을 발휘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조금은 이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증시가 좀 이 약간의 조정 기간을 좀 이 2분기까지는 거쳐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배당주의 비율을 뭐 5%, 50%까지 올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혹시 좀 현금을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늘려놓는 것도 나름 타당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항상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를 좀 채워놓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고 아니면 이렇게 넣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방산주라든지요. 군비 확장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방산주라든지 그다음에 비료, 사료주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런 주식들 여기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일단 비료나 사료주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곡물 이 수요가 늘면서 이 재배 수요가 늘면서 결국 이런 어떤 비료라든지 이런 수요들도 또 느는 거죠. 그리고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그대로 가격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어찌됐든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사실 이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 조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좀 당분간은 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전쟁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다만 이제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종전 선언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러면 이게 고점에 또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사실 구간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제 마진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이 원유를 사다가 정제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그 사이의 차익이 정제 마진이거든요. 근데 정제 마진도 이 너무 비싸면 소비가 확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올릴 수도 없고
또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면 $100 이상이 사실 넘어가면 이제 수익성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차도 이렇게 작은 차로 바꾸게 되고 그게 지속되면 그런 현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아, 때문에 사실 정유주들도 적당한. 이제 좀 많이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조심해야 좀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지속되면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음. 갑자기 간밤에 뭐 정전 협정이 체결되거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반면에 그 화학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요즘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했지만 이 유가가 예를 들면 지정학적 이슈나 대외 정책적인 이슈로 만약에 좀 내린다면 오히려 화학주들이 또 인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쟁이 지속된다면 그렇구나. 또 이런 장기간의 이 좀 주가 하락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대선이 코앞으로 맞아요. 다가왔잖아요. 다음 주. 그래서 우리가 대선이 되면 이제 그동안의 인맥주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이 마지막에 도달한 그런 느낌이고요. 인맥주? 테마주? 그렇죠. 아, 인맥 네. 테마들은 이제 거의 아.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오히려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인맥 테마가 좀 살아 있을 수 있는데 당선되시는 분은 이제 인맥이 끝난 거잖아요.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을 좀 대선 이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와 야의 그런 이 정책적인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공공 임대주택 확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건자재 그런 쪽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반면에 이제 야당 후보는 민간 주도의 부동산 확대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형 건설사들이 큰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두는 원전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당선이 되면 기존의 우리 원전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감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좀 줄여가겠다 이런 정책들을 하시기 때문에 원전주에게는 조금 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은 탈원전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 후보가 되면 원전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래서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원전주가 그 후보들의 지지율과 연결돼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뜨겁게 이제 원전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전주도 하나의 시장의 관심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진짜 요렇게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런 섹터가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시나리오대로 하면 또 저런 섹터가 부각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정말 이 시기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니까 한번 세밀하게 한번 저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중국 양회가 또 열리거든요. 이게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예요. 양회가 뭐냐면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그래서 우리가 전인대라고 하죠. 그리고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정협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하는데 이 중국 양회가 3월 4일부터 한 8일간 열려요. 근데 양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국의 그 경제 그 부총리가 나와서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경제 운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전인대에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한 5%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많이 꺾였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환경이 좀
어렵고 또 덩치도 중국이 크고. 공동부유 정책이라고 아. 작년부터 같이 잘 살자 공산주의니까 이러면서 뭐 IT 업체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가 되면서 또 그 헝다 사태로 인한 건설 산업의 좀 약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양회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얼마나 경기 부양을 하느냐 이 발표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2번이나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지금 이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인대 발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인대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부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시장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증시는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왜냐? 중국 시장이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좀 인프라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기준금리나 여기에 어떤 경기 훈풍을 하는 그런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이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좀 3월에 훈풍을 부는 그런 호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와,